안녕하십니까.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16일날 나온다고 했다가 17일날 나온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도 안 나왔다가 그래서 나는 다른 데 놀러 나가려고 집에서 탱자 놀다가 갑자기 스튜디오로 튀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독광일 제일풍경채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고독과일 제일풍경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 세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을 새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780세대 해갖고 이제 24년도 그때쯤에 입주를 한다 해서 나와 있고 제일건설 풍경채 풍경채 괜찮습니다. 브랜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힐스테이트, 레미안, 아이파크, 뭐 자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꽤 잘 만듭니다. 그래도 요번에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8일까지 해서 공고문 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내팽개쳤죠. 네. 날짜만 맞추고 분양가는 그냥 내버려둔 것 같아요. 분양가가 한 달 전인가 리슈빌 힐스테이트 리슈빌 했을 때는 7억대로 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얘는 지금 8억 3천에서 8억 9천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84 기준으로 해갖고 분양가 얘기할 때 항상 84 기준이에요. 많이 올라갔죠. 한 달 정도 남짓한 기간에 분양가가 확 튀어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 기다리셨던 분들은 망연자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조건 힐스테이트 리슈빌 할 때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무조건 하시라고. 첫 번째 나오는 거 무조건 하세요. 뒤에 나온 건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풍경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분양가가 평당 2,400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이거 8억 9천에 나온 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고, 여기 뒤에 있는 84B, 84A에서 나와 있죠.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분양 공고 오늘 나왔죠. 2월 18일 날 오늘 나왔고 특공은 3월 3일 그리고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순위 청약은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당첨자 발표는 3월 12일 날. 자,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4월 6일 날 까지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공고문은 나왔는데 아직 그 평면도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뭐 도면위에서 돌았던 적은 있는데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이제 또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특공을 넣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공을 넣으신 분들도 아마 도면을 보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공은 이미 경쟁률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저도 얼핏 봤는데 뭐 40대 1, 60대 1 뭐 이 정도 나와 있는 숫자로 보였거든요. 저도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 특공이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분양 들어가실 때 하고서 이제 각오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특공을 제가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3월 4일 날이 아침에 일반 공급이잖아요. 그때 아침에 먼저 특별 공급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여기 타입으로 많이 몰렸구나. 그거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1순위 청약에 바로미터가 되니까 그거 잘 고려하셔갖고 청약을 넣으시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8억 9천 최대한 맞춰서 9억 언더로 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은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시세 차익을 보고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편히 이사 안 가고 쫓겨다니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내 집을 원하는 거였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공고문 보시면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고독과일 제일풍경채 공고문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들이 막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다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건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네모박스 있는 것도 역시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패스하시고요. 자, 본 아파트는 빨간색 글씨로 해서 나와 있죠. 2월 2일 날 개정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가서 들어가서 봐봤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특공하고 일반 공급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복 학습은 되시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월 18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뭐 무주택 기간 해서 뭐 혼인 기간 해서 여러 가지 기간을 따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 모든 기간 날짜의 기준이 되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2월
18일 공고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거나 이제 서경인 그러죠.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일단 서울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사신 분, 예, 그 날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일반 공급입니다. 전체 물량이 아니라 일반 공급 물량에서 세대수의 50%, 이제 50%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데 전체 일반 공급 세대수 물량, 제가 항상 쿼터라고 얘기하죠. 물량에서 50%를 먼저 공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떨어지시는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2년 미만으로 사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 그리고 경기도 사신 분들하고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마이너리그 2부 리그죠. 예, 한 번 더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 해외 출국 사실, 입국 사실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요. 2018년도 9월 18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몇 조에 따라서 이런 거는 다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투가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옵션이나 발코니 빼고 분양가격에서 9억이 넘어가게 되는 것들은 특공에서 공급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4인 가족 기준, 남자가 세대주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남편의 엄마 아빠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배우자의 엄마 아빠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부모, 장인, 장모, 그러니까 배우자의 엄마 아빠죠. 그리고 이제 시부모, 조부, 조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존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원이죠. 예, 세대주는 나고, 근데 엄마 아빠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는 원래 좀 봐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가점제, 부양가족일자 거기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다 빠집니다. 아빠만 이제 집을 갖고 있었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점이겠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이신 어머니까지. 예, 그러면 총 10점이 부양가족 점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락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통장 가입 기간에서 1점, 2점 빠지면은 괜찮은데 사람 숫자 2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0점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그래갖고 공시지가 1억 3천,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1억 3천 미만, 그리고 60제곱 이하 이런 경우는 봐줍니다. 분양권 포함해서 있게 돼도 봐줍니다. 근데 무주택 요 기준을 따질 때 일반 공급이랑 그 특공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내용이 바뀌어지니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신혼부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에서부터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오늘까지 해서 현재 무주택 그 기간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예, 나중에 그 빠져나가게 되는데 2순위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2순위까지 해서 가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죠. 자, 중복 청약 이거 가지고도 또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일단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공고일 기준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또 어떤 아파트를 하든지 간에 그 날짜에 같이 있는 대로 해서 넣어버리게 되면 안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2종은 됩니다. 근데 동종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공에 한번 넣고 일반 공급에 한번 넣고 이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기회가 2번이네. 이제 여기서 갑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특공에 2번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일반 공급에 2번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돼요. 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8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된 날,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계약일 이후로서부터 했는데 또 그 사이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다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된 순간서부터 8년간은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매, 사전에 먼저 사고팔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10년 정도로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8년까지로 해서 이제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여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 일정이 3월 3일, 그리고 일반 1순위가 3월 4일, 그리고 2순위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당첨자 발표는 3월 12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가셔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청약 홈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생초죠. 생초. 그리고 신혼. 이제 특공이랑 같이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27개, 8개 뭐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층이 되느냐, 뭐 저층이 되느냐, 이제 요런 거에 따라 갖고 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84A 같은 경우 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8억 9,990만 원으로 해서 나와 있죠. 10만 원 차이로 9억 언더로 해서 뺐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공공택지예요. 민간 땅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하는 민간 분양이거든요. 근데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데 계약금을 2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이 나왔죠. 공공택지인데 계약금 20% 그러면 여기서만 할지라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9억 잡고 계약금 20% 그러면 9, 28에서 1억 8천의 계약금이 현금으로 일단 있어야 돼요.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계약금이 이제 20%이기 때문에 역시 돈 있는 사람들만 다 유리하게 되겠구나. 자, 중도금 대출은 60%인데 여기서는 아마 거의 한 40% 정도까지만 대출이 될 거예요. 나중에 계약금 5차, 6차 이것도 결국은 또 20%야. 그죠? 9, 28에서 1억 8천 정도의 비용은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방법들이 있었죠. 돈 대고 그냥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잔금 때 치고받고 해서 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살짝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만 가지고서 뭐 40% 대출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발코니예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발코니 비용도 차지하는 비용이 꽤 되기 때문인데 타입이 원체 많아서 그런가? 발코니가 어떤 건 250만 원이고 어떤 건 900만 원 받습니다.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 평면도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평면도 가지고 참 다양한 시도를 여러분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가 25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분양에서도 그렇게 싼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자를 계속 매년 냈어야 돼. 근데 그거는 건설사랑 은행이랑 다 알아서 치고받고 하는 거고, 그 이자 후불제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여러분들이 입주를 할 때 그때 다 비용을 부담하시게 되는데 그 비용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3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해서 나와 있는데 신혼특공하고 이제 생초 특공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소득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서 문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었는데 요번엔 그게 좀 소득 조건이 완화가 됐죠. 2월 2일 날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세대수의 70% 정도의 물량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들어가는 물량 중에서 거기서는 전년도 뭐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이라고 해서 뭐 또 복잡한 또 뭐 금액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100% 이하까지 해서 그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빼드리고 나머지 30% 정도의 물량은 옛날에는 뭐 조금밖에 안 해줬는데 요번에는 140%까지 해서 빼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30%, 120%까지 했었는데 이 소득 기준에 걸렸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여기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때 커트라인에 걸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생애 최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140%까지 빼줍니다.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10% 더 얹어주고 그랬는데 맞벌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 더 얹어줘가고 160%까지도 해서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60% 금액으로 해서 빼준다 그러면 사실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꽤 되죠. 이제 이런 분들까지도 여기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졌는데 어떻게, 그죠?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득이 되신 분들은 요번에 청약을 꼭 넣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 뭐, 기관 특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공은요, 각 기관에서 알아서 다 진행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신 분들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요번에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그 순서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게 딱 한 가지예요. 3년 동안 부모를 부양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3년은 자기가 혼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등본상으로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초 특공에서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것을 가지고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1년 중에 그 해 1년 중에 한 번만 한 달치만 해서 소득을 신고한 게 들어가 있어도 1년치를 다 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준이 편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만 채우시면 돼요. 그것도 연속된 5개년이 아니라 따로 해서 5개년도. 그러니까 총 5개월. 뭐 2012년도에 한 번, 2013년도에 뭐 4월 달에 한 번 띄고 2015년도에 뭐 한 8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도만 개수만 채워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 있죠? 예, 소득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일반인들을 위한 일반 공급입니다. 자, 여기서는 2018일 날 해서 오늘 날짜 청약 기준일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일반 공급 세대수에서 50% 여기서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마이너리그, 2부 리그에서 다시 다 합쳐서 서울, 경기, 인천, 서경인 50% 공급을 해줍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등본상으로 당연히 서울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이 우선이고요. 거의 당해에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84 타입이 있고 101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85 타입 이하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요, 무조건 가점제 100%예요. 가점. 그러니까 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뭐 통장 가입 기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저번에 70점인 사람이 떨어졌네 어쨌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70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당첨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101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50%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50%도 역시 일단 무주택자가 우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101 타입으로 해서 나온 그 분양가가 9억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84 타입의 분양가가 8억 9,990만 원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01 타입은 당연히 9억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추첨을 노리신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는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안 돼요. 아파트를요,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캐시로 해서 현찰 박치기로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여기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돈 있는 거 가지고는 다른 데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다른 데 투자를 해갖고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를 이만큼의 금액을 가는데 이거를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돈 있는 사람들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거의 101 타입보다는 84 타입으로 해서 많이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점 가지고도 여차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난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75점 이상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5점을 맞기가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사벽이죠, 넘사벽.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했었던 힐스테이트 릴슈빌하고서 여기 그 청약 경쟁률을 같이 비교를 하시게 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나올 것 같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분양대금, 중도금, 납입, 계좌가 해서 벌써 신한은행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군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서 메이저 은행이 여기에 벌써 나와 있는 경우는 참 드물게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가셔가지고 여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도금 대출이 되겠습니까? 해서 물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계약금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나중에 중도금 대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어지간히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좀 적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영업자인데 소득을 좀 축소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개개인의 신용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설사하고 은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집단 대출이에요. 그래서 집단 대출은 어지간하면은 신용 불량자 아닌다면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 후불제 이것은 빨간색 글씨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일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9억이 넘어가서 중도금대출이 안 된다. 이거는 그 허그에서 안 된다는 얘기지. 보통의 경우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체 신용 보증을 해서 또 대출을 땡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 안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별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별이 뭐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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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별이 4개, 3개, 2개, 1개, 2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제일 풍경채가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고문을 한번 쭉 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댓글에서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도움이 좀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